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얻은 얼굴이 과연 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조선 팔도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어느 고을, 그곳에는 한나란 씨에 태어나 형제처럼 자란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대대로 고관대작을 배출한 명망 높은 대갓집의 귀한 아들 진우였고, 또 한 명은 그 집의 뒤를 보살피는 집사의 아들 갑수였습니다. 겉보기엔 허물없는 동무 같았으나 갑수의 가슴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검은 뱀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비단 옷을 입을 때 갑수는 거친 삼배옷을 입었고, 진우가 붓을 들어 시를 읊을 때 갑수는 마당에 눈을 쓸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갑수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건 진우의 정혼자인 소아낭자였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고운 소아의 미소는 늘 진우만을 향해 있었고, 담벼락 너머로 그 모습을 훔쳐보던 갑수의 질투는 이내 도끼가 서린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혼례를 보름 앞둔 어느 칠흑 같은 밤, 갑수는 홀린 듯 마을 뒷산 금지된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형상의 도깨비였습니다. 갑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진우의 얼굴로 살게 해달라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도깨비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누런 부적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부적을 몸에 붙이면 내가 원하는 얼굴이 될 것이다. 다만 한 번 바꾼 얼굴은 죽기 전엔 되돌릴 수 없으니 명심하거라. 드디어 혼례 당일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진우가 연지곤지 찍은 소아를 맞이하러 가던 그때, 갑수는 뒤에서 진우를 내리쳐 정신을 잃게 하고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부적을 꺼내 가슴팍에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뼈가 어긋나고 가죽이 뒤틀리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비명을 삼키며 거울을 본 갑수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진우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가짜 진우가 된 갑수는 당당히 혼례청에 섰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인 신부 소아의 손을 잡을 때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촛불만이 일렁이는 고요한 신방. 갑수는 이제야말로 완벽한 승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신부의 족두리를 벗겼습니다. 낭자 오래도록 기다려왔소. 이제야 당신이 나의 여인이 되었구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할 줄 알았던 신부가 대답 대신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크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신부의 몸에서 기분 나쁜 짐승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갑수가 뒤로 물러나려 하자 고운 비단 치마 아래로 털이 숭숭 난 꼬리 9개가 스르르 빠져나왔습니다. 나 또한 오래도록 기다려왔다네. 이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기 위해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지 벌써 수십 년이지. 고개를 든 소아의 얼굴은 이미 여우의 형상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소아는 갑수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가늘고 긴 손톱으로 그의 뺨을 훑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구나. 너 또한 가짜구나. 사람의 얼굴을 탐내어 도깨비에게 영혼을 판 가련한 인간이라니. 오히려 잘 되었다. 진짜 도련님보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내 간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맛이 좋을 테니까. 갑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붙인 부적이 마치 낙인처럼 타오르며 그의 몸을 방바닥에 결박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끝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닫힌 문 안쪽에서 갑수는 죽지도 못한 채 자신의 살점을 탐하는 여우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습니다. 탐욕으로 빚어낸 가짜 얼굴은 결국 그를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했습니다. 달빛 아래 대갓집 담장 너머로는 여우의 서늘한 웃음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바꿀 수 있어도 그 안에 깃든 주인의 기운까지 훔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차가운 흙바닥 집단 더미 속에서 진우가 눈을 뜬 건 다리 중천에 걸린 깊은 밤이었습니다. 뒤통수를 때리는 지독한 통증보다 그를 더 괴롭힌 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가로채 신부의 방으로 들어간 동무 갑수의 배신이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소리쳐도 잔치 끝에 술에 취한 하인들의 코고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헛간 구석 서늘한 기운이 감돌더니
굵기가 팔뚝만한 황금빛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대대로 집안을 지켜온 업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진우의 발치를 한 바퀴 돌더니 입에 물고 있던 작고 날카로운 은비녀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정혼자 소아가 어릴 적 진우에게 정표로 주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고 잠긴 문틈을 미친 듯이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방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여우로 변한 소아가 목줄기를 조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찰나 헛간을 탈출한 진우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멈추어라. 그자는 내가 아니며 너 또한 내가 알던 소아낭자가 아니로구나. 안에는 똑같은 얼굴을 한 두 명의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하나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가짜 진우 갑수였고 다른 하나는 비록 옷골은 망가졌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진짜 진우였습니다. 여우는 흥미롭다는 듯 붉은 혀를 낼름거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호, 진짜가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누가 진짜인지 내 직접 가려주마. 여우가 달려들려는 찰나 진우는 품속에서 은비녀를 꺼내 갑수의 가슴팍 부적이 붙은 자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가문의 정기가 서린 물건이었습니다. 아! 갑수의 비명이 방 안을 찢었습니다. 부적이 타오르며 연기를 내뿜자 진우의 모습을 하고 있던 갑수의 살같이 허물처럼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드러난 것은 질투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갑수 본래의 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적의 저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깨비의 경고대로 억지로 바꾼 얼굴이 강제로 떨어져 나가자 갑수의 얼굴은 사람도 짐승도 아닌 기괴한 형상으로 뭉개져 버렸습니다. 진우는 그 틈을 타 벽에 걸린 가문의 보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여우는 정체가 탄로 나고 먹잇감이 망가지자 표독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창문을 뚫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집안과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는 섬뜩한 메아리만을 남긴 채 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도련님은 돌아왔지만 잔치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갑수는 목숨은 건졌으나 혀가 굳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얼굴은 평생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피하는 괴물의 형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마당 한 구석에 타다 남은 노란 부적 조각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탐냈던 자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만이 쓸쓸하게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거울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얼굴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질투하며 덧칠한 정체 모를 부적입니까? 오늘 밤도 별빛 같은 이야기와 함께 썬별 야담이었습니다.